안녕하세요. 토플 리스닝 박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플 리스닝의 박세진입니다. 오늘 더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치네요. 근데 왜냐하면 방금 전에 더미를 했는데 이게 파일이 깨져버려가지고 기껏 녹음한 거 다 날아갔어. 다시 갑니다. 네, 오늘 더미 해줄게요. 학생들 토플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더미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더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가짜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짜 문제. 가짜 문제란 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점수에 반영이 안 되는 문제예요. 뭐야? 그러면 안 풀어도 되겠는데? 네, 맞아요. 풀 필요 없어. 찍어도 돼. 근데 언제만 찍을 수 있을까? 내가 그게 더미인지 알면 찍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오늘 더미의 개괄적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왜 있을 것 같아 이게? 더미란 게 왜 있을까요? 더미란 게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들이 만든 테스트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스닝, 리딩 뭐 이런 지문들이 들어가는 과목군 같은 경우에는 문제 만드는데 시간도 소요가 많이 되고 인력과 돈이 많이 들어가죠. 뭐 한 세트 문제를 만드는데 뭐 돈 1,000,000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만든 문제를 그냥 막 학생들한테 시험을 낼 수는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표본이 되는 뭐 토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한테 미리 먼저 한번 풀게 시켜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예상했던 뭐 난이도의 결과와 학생들이 실제로 그 더미의 문제를 풀고 났을 때 시험 결과를 비교를 해서 자기들이 만든 문제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좋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시험 문제를 진짜 내보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좀 바꿔야겠다. 너무 어렵다. 라든지 뭐 너무 쉬운데? 라고 하면 수정을 거쳐서 실제 시험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더미가 있는 이유가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더미가 어떻게 나오냐면 리딩 아니면 리스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50대 50이야. 근데 좀 그렇지. 왜냐면 실질적으로는 50대 50은 아니거든. 50대 50은 아니고 리스닝이 리딩보다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리스닝에서만 나왔던 시기가 있어요. 100%야. 뭐 리딩에서는 안 나왔던 때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서는 리딩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50대 50이 가능성이 정석적으로는 맞는 설명이긴 하지만 한국 현재 상황 지금 2016년이거든요. 2016년 네, 지금 녹화하는 당시가 3월인데 2016년 3월 당시에는 리스닝과 리딩이 50%까지 완전히 두 개가 반 확률로 50% 확률로 나뉘어서 나오는 건 아닌 거고 리스닝이 여전히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잘 모른다. 리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리스닝에서 나올 걸 예상을 하면 좋겠지만 리딩에서도 나온다라고 하는 염두는 꼭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여름에 토익이 바뀌죠? 토익 시험이 바뀐다고 이미 공고가 나왔어요. ETS 측에서 밝혔고 이게 뭐 신문 기사화도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뭐 토익을 가르치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16년 봄까지가 마지막 바뀌기 전 토익이기 때문에 점수 빨리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토익이 한번 바뀌면 토플도 뒤바뀌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토플은 바뀐다라고 공지가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여전히 뭐 2015년도 초부터 해서 좀 여러 가지 갖가지 이상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내 과목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에 전부 다 나오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뭔가 올 여름쯤 되면 토플도 변화를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미를 설명드릴 때에도 참 조심스러워요. 이게 갑자기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out of date이 돼버리게 되면 내용 자체가 빨리 영상을 그때는 뭐 이렇게 애써 만든 영상이지만 내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리스닝이 리딩보다는 더 많이 나오기는 하다. 근데 리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염두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정석적으로는 50%씩 나뉘어져 있는 게 맞지만 한국 사정상은 LC가 리스닝에서 좀 더 많이 나온다. 리딩은 어떻게 가는지 잠깐 말씀해 드릴까요? 이게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리딩은 새 지문을 푸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쵸? 근데 아예 문제를 풀 때부터 네 지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지문이 4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더미인지 알 수 없게 돼요. 이거는 무조건 풀어야 돼. 이거 무조건 풀자. 근데 세 지문이 나와. 그리고 나서 한 지문이 플러스로 나올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세 지문을 이미 끝냈어. done. 끝냈다. 그리고 이제 리스닝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 문제 하나 더 나와. 그럴 때는 이게 무조건 덤이에요. 네, 이게 무조건 덤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잘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딩 강사 분들께 꼭 확인을 꼭 체크업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리딩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지 이게 언제까지 이런 패턴을 가지고 갈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리딩 전문가 분들께 물어보세요. 자, 이제 리스닝 갈게요. 리스닝은 세트제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의 세트라고 하면 conversation, lecture 이거예요. 이 지문 3개를 푸는 게 하나의 세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점수에 반영이 되는 세트는 딱 2개예요. 그치? 얘기를 말씀 안 드렸군요. 더미는 리딩 아니면 리스닝에서 나오는데 이게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딩에서 더미가 나오면 리스닝에는 안 나오고 나는 시험을 봤는데 리딩에서 더미가 안 나왔어. 그럼 리스닝에서 100%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시험 보는 사람이 아무리 같은 장소에서 본다고 해도 더미가 다르게 나오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다 다르게 나와요. 얘는 뭐 리딩에서 더미가 나왔어. 근데 얘는 뭐 리스닝에서 나오고 뭐 얘는 뭐 더미가 뭐 리딩에서 나왔는데 둘은 또 다른 식으로 더미가 나오고 얘는 또 리스닝에서 더미가 나오는데 얘는 또 다른 식으로 또 리스닝 더미가 나오고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더미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더미에 대해서 맞춰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더미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리딩에서 나왔냐, 내가 리스닝에서 나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리스닝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리스닝은 세트제고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건 2세트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세트가 더 추가가 되면 그때 이게 더미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럼 이게 마지막 세트가 항상 더미인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더미라고 하는 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본 목적 자체가 위치를 드러내지 않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미 될 수 있고 얘도 더미 될 수 있고 얘도 더미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한국이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리스닝 때 더미를 만나게 될 때 또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마지막 때가 80%, 두 번째가 15%, 그리고 첫 번째가 5%의 확률로 더미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퍼센티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지막 세트가 더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2개를 열심히 풀고 나머지 세 번째 거는 그냥 더미라고 확신이 될 경우는 찍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80%라고 100%가 아닙니다. 가운데서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위치를 가지고 더미를 판별하는 건 정말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럼 20만 원 날리겠다는 거죠. 그 시험 자체를. 그럼 위치를 가지고 판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별을 합니까? 당연히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에요, 내용. 내용.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나오는 더미가 일정해요. 90% 이상. 90% 이상 항상 똑같은 내용만이 더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잠깐만. 이거 그때 그 더미라고 했던 그 내용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냥 이거 더미 세트구나. 이 세트를 다 찍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용이 뭘까 그래서?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내용이 있어.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여기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좀 작네. 아까 더미는 위치로 판별하면 안 되고 내용으로 판별해야 된다고 말했죠? 내용은 또 어떻게 나뉘냐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2개야. 이 세트라고 나와있지? 이 2세트의 내용이 더미 세트로 가장 많이 나와요. 더미는 세트이기 때문에 이 세트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A세트부터 살펴볼까? 자, A세트. 컨버세이션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학생이 자기 아이디 카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기숙사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렉처의 내용이 뉴런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어지는 렉처의 내용이 윌리엄 월즈워스라고 하는 로맨티시즘에 대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나오면 더미네 라고 하면 돼요. 자, B세트 나올게요. 자, B세트 컨버세이션에서는 학생이 그 bird migration paper를 쓰는데
교수한테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컨버세이션 지문이 나와. 그리고 이어지는 렉처의 내용은 라플레이시아라고 하는 그 꽃이 있어요. 그 꽃에 대해서 살펴보는 지문이 나오고, 또 이어지는 그 바로 다음 렉처의 내용이 렉타임 뮤직이라고 하는 렉처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세트나 B세트로 더미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C, D, E 세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근데 여전히 또 말씀드릴게요. A세트나 B세트가 나오는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세트하고 B세트가 아닌 다른 세트가 리스닝 더미 세트로 나오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2016년도 벌써 지금 3월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엉뚱한 세트 A와 B세트가 아닌 더미가 나온 적이 벌써 2번이나 있습니다. 확실히 토플이 조금씩 뭔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확인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그럼 어떻게 이거 더미인지 확신할 거야? 그렇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한 번 이상, 그러니까 2번 이상, 이렇게 2번째 이상 본 사람들은 더미가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겠지만 이 더미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느낌을 갖기 시작했을 거기 때문에 아, 더미구나. 이게 확실하게 판단했을 겁니다. 내용도 알고 있을 테고. 근데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아, 잠깐만, 이거 내용을 내가 알고 오긴 했지만 얘가 더미인가? 이거 더미 맞나?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이거 진짜 문제인지 더미 문제인지 판가름을 나누려다가 컨버세이션을 못 듣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이겁니다.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 그리고 시험을 2번째 이상 봤지만 나는 더미가 좀 두려워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컨버세이션은 풀어라 이거지. 컨버세이션 풀어라. 풀자. 컨버세이션 푸세요. 컨버세이션 푸신 다음에 풀고 나서 이어지는 렉처의 내용이 자기가 알고 있는 A세트나 B세트의 렉처가 딱 나온다면 아, 얘는 더미구나. 그때부터 찍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더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지 6, 7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어? 난이도가 엄청 쉬워. 컨버세이션을 푼다고 해서 여러분 에너지 낭비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아서 느낄 거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쉽지? 그거 덤이야. 그거 덤입니다. 네. 네, 더미는 풀지 않고 찍으셔도 점수 반영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찍으셔도 됩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시험을 많이 봅니다. 계속 찍습니다. 저는 네, A세트, B세트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뭐 CD, E세트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네, 왜 내가 시험 볼 땐 그런 게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미 세트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더미의 내용을 알아야죠. 이 A세트, B세트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숙제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컨버세이션 그냥 푸세요. 그 시간 뭐 2분 30초밖에 안 걸리고 내용도 너무 쉬워서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도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나서 컨버세이션 풀고 렉처가 이어지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본 다음에 아, 이게 확실시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더미 내용이네? 아, 그럼 그때부터 찍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저 그냥 다 풀래요. 뭐 더미 안 찍고 뭐 이거 너무 그냥 풀래요. 아, 맞아요. 현명합니다. 예, 다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원래는 더미가 뭔지 모르게 내는 게 ETS에 그 더미를 내는 어떻게 보면 그게 규칙이에요. 그게 법칙인데 한국에서만 이게 안 통하는 거지. 한국은 아니고 예, 한중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에이시안 컨트리죠. 이거 되게 네, 웃긴 얘기이긴 한데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왜 그럴까? 추측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 그러니까 일단 한중일을 제외한 뭐 영어권이라고 할까요? 영어권 국가들에서 여러분들이 토플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리딩과 리스닝에서 나오는 확률이 50대 50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만약 리스닝에서 더미를 푼다라고 해도 여기서 나오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여기서 위치가 딱 나는 판별이 됐어. 얘가 만약에 덤이었어. 근데 그때 나오는 그 더미의 내용도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A 세트, B 세트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A 세트, B 세트 절대 아니고 항상 새로운 내용으로 바뀝니다. 매번 시험마다, 매주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게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덤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풀어야 돼.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리스닝에서 더미가 걸리게 된다면 세 세트를 그냥 온전히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에 30분씩이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은 1시간 반 동안은 집중하고 리스닝 푼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도 아시아권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이게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문제가 계속 더미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던 이겁니다. A 세트, B 세트가 가장 많이 나온다. C, D, E 세트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적어도 A 세트와 B 세트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들어가면 더미가 뭔지 빨리 알 수 있게 된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버는 게 아니냐.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아시아권에 있는 학생들은 좋은 표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더미가 있긴 있지만 그걸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추측이긴 한데 뭐 진실은 알 수 없죠. 진실은 알 수 없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더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세 세트, 그러니까 더미가 이렇게 쓰죠. 만일 더미가 리스닝에서 나온다면, 그렇죠? 점수가 포함되는 두 세트를 포함해서 총 세 세트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확률은 80이지만 100%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더미는 절대로 위치로 파악하시면 안 되고 내용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파악을 하는데 시험이 처음이거나 시험이 아직 잘 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버세이션 꼭 풀고 이어지는 렉처의 내용으로 이게 더미구나, 더미 세트이구나를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더미가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 세트와 B 세트 이 두 가지의 세트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는 C, D, E 세트가 더미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C, D, E 세트로 더미가 나온다면 뭐가 더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몰라요.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그때는 뭐가 더미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미 판별을 할 때에는 A 세트와 B 세트를 딱 염두에 두시고 이 두 개의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뭐가 시험 문제고 뭐가 더미 문제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여기서 방금 얘기했잖아. A 세트의 컨버세이션 내용이 뭐예요? 스튜던트 아이디 카드를 잊어버려서 도움에 못 들어간다는 내용이라고 했죠. 근데 예전에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학생이 아이디 카드를 잊어버렸어요. 아이디 카드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도움에 못 들어간 게 아닌 거고 그것 때문에 뭐 Gym 사용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조금 변형이 된 컨버세이션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봐. Gym에 아이디 카드 잃어버렸는데 Gym에 못 들어간대. 이거 뭐야? 더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더미 아니에요. 이거 더미 아니잖아. 더미는 항상 내용이 더미는 이 세트의 내용에서는 절대 지금 변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더미라고 하는 건. 그래서 무조건 학생이 도움에 못 들어가는 이 내용이 있어야만이 그게 더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중요하냐면 더미가 아니고 실제 시험 문제이고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건데 더미랑 비슷하게 컨버세이션이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집중 안 하고 야 이거 뭐야 대충 듣고 나서 더미네 뭐 찍을까? 막 볼륨 줄이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되지. 더미라고 하는 내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컨버세이션까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칠래. 네. 방금 전에 녹음한 거 하나 더 날리고 재녹음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리스닝에서 자주 나오는 100% 아니야. 리스닝에서 자주 맞이하게 되는 더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푸세요. 뭐 찍을 생각하지 말고.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다 푸시면 됩니다. 그냥 막 푸세요. 1시간 반 그냥 뭐 집중해서 풀면 되죠 뭐. 네, 영상 녹화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시험 준비 잘 하셔서 뭐 덤이고 뭐고 점수 잘 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바를 잘 이루시면 좋겠네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플 준비하시는 분들. 네, 시험 점수 나올 때까지만 수고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해주세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